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 살펴봐야 될 것들,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다면, 이번 영상은 부동산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잘 아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모르는 곳에 투자한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 내가 투자하는 경우는 지인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동산 분양 상담사의 말을 오롯이 그냥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 부동산이라는 곳에 내가 잘 모르고 남의 말만 믿고 따라간다,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보다 똑똑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정도는 내가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는 알고, 저 사람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저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진짜 개발이 되는 건지, 주변에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계약을 시작을 해서 진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본인이 잘 아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선호도 높은 지역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본인이 잘 아는 지역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 동네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안 들어온다, 근데 부동산 투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죠. 일단 알아보셔야 되고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일단 서울이죠. 서울 내에서도 문정동이 있을 거고요, 성수동이 있을 거고요, 영등포가 있을 거고, 가산동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지식산업센터만 검색해봐도 어디에 많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지식산업센터 매물만 보더라도 어느 지역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이런 것쯤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호도 높은 지역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기업이 많은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많아야, 일단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내가 실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매를 하든 임대를 놓든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죠. 기업을 상대로 내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기업이 많은 곳에 있어야 수요가 있어야 이게 잘 팔리든 높은 가격에 들어오든 하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많은 지역, 기업이 많다면 어떻게 알아보느냐, 돌아보는 거죠. 주변에 만약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면은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가면 1층에 이제 기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다녀보세요. 1, 2층, 3층, 4층, 5층, 6층. 그럼 이제 층고가 높게 형성된, 출입문이 크게 된 곳들은 이제 제조형 공장이 될 거고, 이제 사무실로 된 것은 업무용 공장이 될 것이고, 기업 현황들을 볼 것이고, 아니면 차로 살살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주변에 이제 오피스 건물, 기업들이 있는 곳을 봤는데, 어떤 곳들이 있는지 보이죠? 회사 이름만 검색해봐도 뭐 하는 곳인지, 아니면 앞에서 지켜보면 뭐 하는 곳인지, 회사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은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확률이 적죠. 왜냐? 교통이 편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주거용으로 보더라도 살기가 좋고요, 여기저기 다니기가 편하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직원이 이제 수급을 하고 직원들이 출퇴근이 편리해야 직원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한 곳에 있다, 지하철에 내려서 20분 걸어야 된다, 아무도 안 오죠. 월급을 정말 많이 준다면, 정말 많이 준다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봤더니 그렇게 돈도 많이 안 주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못 다니겠다, 이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1인 기업, 내가 혼자 잘나서 내가 혼자 잘하면 되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직원을 뽑아서 직원들과 함께 이제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기업이라면,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죠. 당연히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다녀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출퇴근, 교통 문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주변 기업에 적합한 설계가 된 곳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설계를 봐야죠. 주변에 제조기업이 잔뜩 있는데 나는 업무용 공장을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왜 내 거는 임대가 안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 이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기업들 현황 확인할 때 제조업이라면은 당연히 단독 공장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면은 저층부죠. 주로 지하층, 1층, 2층 이렇게 저층부에 제조형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단독 공장도 보면은 이제 큰 차량, 트레일러 차량이나 윙바디 차량 혹은 이제 지게차가 늘 이제 작업을 하겠죠. 그럼 이제 제조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럼 이제 오피스형 건물로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고 대형 화물 차량들이 많이 안 보인다. 그럼 이쪽은 다 이제 업무형 공장에 적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기업이 어느 정도 어떤 업종인지 이제 파악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곳으로 이제 나는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정말 금방 완판이 됩니다. 모든 곳이 아니라 그냥 웬만한 입지만 가졌으면은 요즘 워낙 지식산업센터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다 금방 완판이 됩니다. 입주양서부터도 그렇고 청약 단계도 그렇고 정말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완판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평당 얼마씩 붙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만약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 전매가 되면은 이제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고 빠지게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이거 갑자기 장기간 임대 수익 목적으로 가는 거다 라고 하면은 임차를 놔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호실에 대해서 임대차를 놔야 되는데, 분양이 완판이 되고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다 투자자가 하는 겁니다. 대거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임대를 놓게 되면 이제 준공하고 나서 초기에는 공실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 모든 기업이 한 번에 다 입주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어느 정도 그 일정을 봐야겠죠. 계획을 세워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회사가 언제쯤 입주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실의 위험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1년까지도 생각하는 곳들이 있긴 한데,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실이 많아지면은 이제 한두 달은 생각했는데 감수하겠다 하는데, 이게 3개월이 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거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니야? 그냥 전매 그때 팔 걸 그랬네? 이거 어떻게 되지?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왜 우리 안 들어오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뭘 이제 해야 될지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건 인테리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월세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만 봐도 인테리어는 내 돈 일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내 돈이 자금이 더 투입되니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고, 인테리어가 아니더라도 월세를 좀 낮춰볼까 하면 일단 거기서부터 내 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실패한 투자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약간 임대 사업도 마찬가지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게, 입주가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당장 입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이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이제 준공되고 나서 입주 초기에는 이제 서로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간을 보는 거죠. 저희가 좀 비싼 것 같은데 지금 좀 가격이 지나면 내리지 않을까? 당연히 좀 지나면 내리죠.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서서히 입주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도 공실이 많은 상태에서는 굳이 급할 게 없죠. 그래서 가격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 얼마 깎아주면 계약할게요. 그럼 당연히 이제 마음이 급하면 당연히 맞춰줘야겠죠. 깎아서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이제 많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입주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변과 맞춰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과 맞춰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가 끝난 시기에야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률이 회복된다는 점, 이 정도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투자했을 때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런 걸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 시기만 지나면 이제 좀 괜찮아지겠구나, 입주는 언제쯤 됐는지 확인하시게 될 거고, 조금은 더 본인이 남들 말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똑똑한 투자가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있어서 좀 기초적인 내용,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